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의 2020년 인공지능 인문학 국제학술대회에 발표를 맡게 된 중앙대 국어국문학과 이명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같이 나오진 않았지만 중앙대 국어국문학과 학부생인 강유진 학생과 함께 지금 이 발표 챗봇 오픈소스를 활용한 교육용 토끼전 챗봇과 챗봇 개발과 적용을 함께 준비하고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목에서 보면 알 수 있으시듯이 지금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내용은 담비라고 하는 챗봇 오픈소스, 구글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오픈소스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걸 활용해서 만드는 본격적인 챗봇이라기보다는 챗봇 빌더입니다. 그래서 카톡 대화창과 같은 형태로 질문하고 답하는 간단한 형태의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활용해서 문학교육, 인문코딩의 방식으로 문학교육을 할 수는 없을까라는 차관에서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됐고, 그리고 강유진 학생과 함께 공부하면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이번 학술대회에 발표하게 됐습니다.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하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발표지만 이것이 인공지능 인문학에 아주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차례는 다음과 같이 연구 배경 및 목적, 방법 및 대상, 그리고 토끼전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어떻게 기획하고 설계했고 챗봇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용 효과와 한계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재현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 배경 및 목적에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간의 삶과 사회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서 이런 과학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인문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존의 인문학은 기존대로 인간의 존재 가치에 대한 탐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화한 것에 대응하는 또 다른 인문학, 이런 부분으로서 기존의 문학교육, 기존의 문학감상에서 이런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문학교육, 문학감상으로의 전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문학과 컴퓨팅 사고의 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다른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컴퓨팅 사고에서 데이터의 수집, 분석, 표현, 문제분의 추상화, 자동화 등의 이런 처리 과정과 기존의 인문학에서 합리적 필연성에 의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추론 과정이 사실은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론 과정을 컴퓨팅 알고리즘에 대응시키고, 그리고 컴퓨팅 사고를 인문학의 문제 해결에 적용시킬 수 있는 이러한 일종의 방안으로서 초기 단계, 이런 방안을 물론 한 번에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한 번에 이런 목표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첫 시도 단계로서 간단한 형태의 챗봇 빌더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인문학 전공자들이 컴퓨팅적 사고를 어렵게 여깁니다. 저만 해도 마찬가지인데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렵고 컴퓨터 과학의 개념이 인문학과는 전혀 다르죠. 그리고 컴퓨터 과정이 지루하고 공학도들도 쉽지 않은 것인데 어떻게 인문학도들이 쉽게 접근하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인문학 전공자들의 프로그래밍이 어렵다는 인식, 일종의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조금이나 깨보는 게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어려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 해보라 그러면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 도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단계, 첫 스텝으로 챗봇을 매개로 한 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챗봇이라고 하는 게 흔히 아는 알라딘이라든가 빅스비와 같은 형태의 완성된 이런 챗봇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 단계를 공부하는 인문학도에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챗봇 빌더를 만들어 보는 것으로서 어떤 인문학과 컴퓨팅 사고의 융합을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 챗봇 형태는
채팅이라는 게 굉장히 젊은 세대에게 익숙합니다. 물론 뭐 저도 채팅은 익숙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또 더 나이 드신 분들에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요즘 세대들은 채팅을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학 전공자가 컴퓨팅적 사고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완성된 형태 챗봇보다는 오픈소스를 활용한 챗봇 빌더와 같은 형태로 단계적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익숙하게 되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언가 구현물을 만들어 본다는 것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 다음에 보다 심화된 단계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런 타당한 추론 과정과 처리 과정을 통한 이런 적용들이 인문학의 논리적 사고와 컴퓨팅적 사고의 융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챗봇의 추론과 재구성을, 챗봇을 만들기 위한 추론과 재구성을 하는 것이 이게 일종의 소설의 서사 구조와 플롯을 이해하는 과정과 대응되고 접목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의 수용과 재맥락화라는 관점에서 챗봇을 구성하는 알고리즘과 소설의 서사 구조 플롯이 서로 대응되는데, 물론 처음부터 일정하게 딱 맞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간문에서 수문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쪽에 물을 높이고 이쪽에 물을 낮춰서 배를 이쪽 단계에서 이쪽 단계로 옮기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낮은 수준의 단계에서 챗봇 빌더를 통해서 둘의 접점을 한번 인문학과 컴퓨팅적 사고의 접점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챗봇의 추론과 재구성, 소설의 서사 구조와 플롯이 대응되는 어떤 가장 중요한 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챗봇의 트리 구조와 하이퍼링크 방식의 트리 구조와 고전 소설의 이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본은 특정 사건에 대해서 선택이 달라지면서 서로 다른 결말 부분으로 나타나는 뭐 A 결말, B 결말 이런 식으로 결말이 달라지는 이런 양상들이 이본, 똑같은 내용이지만 서로 달라지는 작품들이라는 것이거든요. 그것과 챗봇의 트리 구조가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여기 하이퍼링크 트리 구조 방식으로 모든 결말이 이본에 다 있지는 않습니다. 왜? 어떤 조건으로는 그러니까 사건 전개, 서사 전개상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왜 이러한 결말이 안 나오는가를 이해한다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서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나 문학에 대한 이해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접목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2번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대표적인 그런 결말에 따라 2번이 달라지는 작품이 고전 소설에서 토끼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래동화나 우화로 잘 알고 있는데, 토끼전이 중요한 사건들, 용왕이 병을 얻게 되는 원인이 주색도 있고 과로도 있거든요. 그리고 토끼가 이제 속임수를 써가지고 꾀를 써서 육지로 돌아온 다음에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대응하는 방식들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라가 빈손으로 용궁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약을 얻어서 귀환하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망명 후 자살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왕이 이제 그에 따라서 또 대응하는데, 의연하게 죽기도 하고, 집요하게 토끼를 추적하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본들을 통해서 이러한 분기점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결말이 달라지는데, 이게 4가지 결말 양상이 대표적으로 나타납니다. 용왕이 의연하게 죽을 때는 뭐 이러한 병의 원인이 과로이고, 지금 뭐 고전 소설에 대해서 우리가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죽음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일단 강조를 하는 것으로 요 부분의 설명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마다에 따라서 이렇게 일종의 선택이죠. 선택에 따라서 이야기의 가지가 퍼져나가고, 어떤 건 펼쳐지지 않고 하면서 4가지 결말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런 분기점들이 작동을 하거든요. 토끼전에. 요런 분기점들에 따라서 용왕이 병을 얻는 경우의 수가 있고, 토끼와 자라의 갈등 양상에 따른
그 경우의 수가 있고 등등의 경우의 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토끼가 어떻게 되고 자라가 어떻게 되고 융황이 어떻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용자가 선택을 조합을 해서 어떠한 특정한 방향으로 내용을 전개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경우의 수, 확률적으로는 192개의 결말이 조합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4개만 나타납니다. 토끼전의 이론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4개의 결말로 수렴된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과정을 설계하고 챗봇으로 진행하는 것을 저희가 그 기획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한번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그냥 이것을 이야기하고 알려주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게이미피케이션, 그러니까 게임처럼 해서 흥미를 유발하는 방식을 생각을 했어요. 그걸 위해서 퍼즐 찾기 형식으로. 예. 그래서 맨 처음에 토끼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의 진짜 내용을 알고 싶습니까 하면은 지도가 나오고 그 지도에서 일종의 미션지 같은 형식이죠.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챗봇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4조각을 모아 퍼즐을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오픈소스 챗봇의 단순한 전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4가지 퍼즐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했고 이것을 게이미피케이션 형식을 적용해서 흥미 유발 및 몰입을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교육적 목적으로 이것을 기획했다고 하더라도 유저 플레이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흥미를 갖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방식들을 고민한 것입니다. 그래서 퍼즐 찾기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토끼전 서사 구조를 컴퓨팅적 사고로 이해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목적이고 설계자의 경우에는 토끼전 학습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챗봇 설계를 통해 토끼전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가능한 이 2가지 목표가 지금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퍼즐 찾기 형식을 통해서 그 이번의 다양한 결말을 경험하고 학습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고요. 설계자는 컴퓨팅적 사고로 토끼전을 재구성해서 챗봇 알고리즘에 맞게 서사를 재맥락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사용자만을 타겟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설계자를 포함해서 이런 그 교육용 챗봇 기획 설계 구현을 고민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입문자들이 이런 챗봇이나 알고리즘, AI를 이해하는 첫걸음으로서 이런 방식을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상황 설정은 토끼전 우화가 적힌 맨 뒷장에 지도와 쪽지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 실제 진행은 요 단계를 거치면서 챗봇으로 채팅하면서 결과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가 쳐져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은 가능하지만 실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기 때문에 없는 쪽으로 가면은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첫 번째 단계에는 이름을 입력하면 이렇게 제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열어볼까요 해서 넘겨본다 하면은 이제 챗봇이 실행됩니다. 그래서 꺼내볼까요 하면은 거기서 네 하면은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요게 있어요. 좀 기쁜이군요. 그래서 요런 단계로 이제 챗봇이 하나하나씩 되는 겁니다. 쪽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도 조각을 찾으러 가고 에너지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에너지가 100인데 사용자에게 에너지가 주어지고 선택에 따라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0에 달하면은 더 이상 사건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우의 수에서 부적절한 곳으로 가게 되면 에너지가 감소하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에너지 완성하는 이런 장면이나 특정 장면은 저희가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급하게 막 진행을 하는 이유는 저희에게 주어진 제한된 그 발표 시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 챗봇을 구체적으로 구현해 보는 것은 조금 여기서 시간 관계상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분기점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앞서 잠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어디 갈림길이면 뭐 연회장 이런 식으로 치면은 뭐 가지고 이렇게 해서 챗봇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나중에 저희가 부족하지만 이 링크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은 그 챗봇을 한번 실행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획과 설계 구현 과정을 통해서 인문학과 컴퓨팅적 사고의 융합이라고 하는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설의 플롯과 컴퓨터 처리 과정을 대응시키고 고전소설 이본의 다양한 결말을 활용하여 챗봇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전소설, 인문학에 대한 계층적 이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나 기존 독서 감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서 컴퓨팅적 사고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 인문학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어떤 그 단계적인 그리고 컴퓨터 처리 과정을 적용하는 이런 방식의 계층적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계라고 할까요? 그런 면에서는 심화 단계를 위한 기초 단계라는 점이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빅데이터나 딥러닝, 자연어 처리 등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챗봇이 구동 가능한데 여기서는 이 빅데이터라고 하기에는 데이터가 너무 조금 있죠. 그렇지만 이런 챗봇이 쌓이고 뭐 토끼전 했으면 그 다음에 춘향전하고 뭐 홍길동전하고 이렇게 늘려가다 보면 이게 분명히 빅데이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고전소설 챗봇 혹은 문학 챗봇을 위한 첫 단계로서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게 뭐 챗봇 빌더, 오픈소스를 활용한 챗봇 빌더이기 때문에 딥러닝을 시키지 못하죠. 하지만 이 특히나 분기점이라든가 이러한 챗봇의 알고리즘 단계와 그 문학, 소설의 플롯, 서사구조 단계에 대한 이해가 정교해진다면 분명히 딥러닝이든 머신러닝이든 그걸 위한 이전의 단계로서의 어떤 연구가 축적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미비하다는 것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챗봇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용자에게는 어떠한 방식의 교육적 효과, 설계자에게는 어떠한 방식의 교육적 효과를 달성해서 이를 통해서 인문학과 컴퓨팅적 사고의 융합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와 이 발표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제한된 시간 안에 발표를 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논문을 작성하고 나중에 챗봇 링크를 통해서 그 연구 결과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발표는 저와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인 강유진 학생이 함께 공부하고 진행한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